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장중에 마음 진짜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아침부터 세게 밀렸고요. 장중에는 32만원대 중반까지 열렸습니다. 그래도 마감은 일단 33만원대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월요일에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오늘 빠진 힘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버텨도 되는지, 새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먼저 말하면요,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 자체 구조가 무너졌다기보다 브로드컴발 반도체 쇼크, 금요일 차익 실현, 외국인 매도, 코스피 급락이 한꺼번에 겹친 과열 해소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정이 더 깊어지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33만원대를 지키면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32만원대 중반이 깨지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장이 유독 무섭게 느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빠진 게 아니었잖아요. 최근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답답하게 보던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30만원을 넘고 35만원을 넘고 37만원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끌고 간다. HBM 붙고 엔비디아 붙고 코스피 재평가까지 붙었다. 이런 기대가 붙은 상태에서 오늘처럼 갑자기 세게 밀리면요, 그 기대가 바로 공포로 바뀝니다. 주식에서 가장 많이 털리는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제까지는 더 갈 것 같았는데 오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그래서 오늘은 가격보다 심리가 더 크게 흔들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국내 반도체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쪽에서 먼저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브로드컴이 AI 기대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한번 꺾였고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렸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만 팔았다기보다 최근 너무 뜨거웠던 AI 반도체 기대를 한 번에 식힌 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 본질이 무너진 하락이라기보다 미국 반도체 쇼크와 금요일 차익 실현이 겹친 하락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월요일입니다. 오늘 빠진 뒤 월요일에 시장이 다시 받아주느냐, 아니면 오늘 빠진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진짜 판단 포인트입니다. 금요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금요일장은 원래 사람 마음이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주말 앞두고 일부 챙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장에서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요. 브로드컴 충격 이후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요. 환율이나 금리 쪽에서 갑자기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일단 조금 덜어놓자는 돈이 나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그 심리가 강하게 들어간 장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차익 실현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매도가 하루짜리로 끝나느냐, 월요일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오늘 33만원대에서 마감했다면 월요일에는 이 가격을 시장이 다시 받아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월요일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33만원대가 버텨주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미국 반도체주가 주말 이후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면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 중에 32만원대 중반까지 열렸는데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버텼다면 시장 안에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월요일에 이 힘이 다시 확인되면 오늘 하락은 과열을 시킨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3만원대가 바로 무너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의 답은 명확합니다. 33만원대 지키면 반등 가능성, 32만원대 중반 깨지면 조정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얘기 다시 해야겠습니다. 저는 절대 몰빵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요,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튀면 이번엔 진짜 놓칠까봐 냅다 들어가고요. 오늘처럼 파란불이 깊어지면 끝난 것 같아서 냅다 던집니다. 이 매매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나 한 번에 들어가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전부 던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몰빵도 아니고 전량 손절도 아닙니다. 기준을 보고 나눠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서 전부 던지는 겁니다. 오늘처럼 크게 빠지면 당연히 겁납니다. 근데 겁났다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던지면 그건 기준 있는 매매가 아니라 감정 매매입니다. 두 번째, 많이 빠졌다고 바로 몰빵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5%, 6% 빠졌으니까 싸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싸 보이는 것과 하락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반등 한번 나왔다고 바로 안심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급락 뒤에는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반등은 위에서 다시 매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오르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오른 뒤에 버티느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흔들리는 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만으로도 계좌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고 월요일 장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장마감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고 바로 싸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빠졌냐보다 오늘 마감한 33만원대를 월요일에 시장이 다시 받아주느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 마감이 33만원대라면 월요일 첫 기준도 33만원대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가격을 지키고 출발하거나 장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금요일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를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특히 33만원대에서 버티고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는 흐름이 나오면 오늘 빠진 물량을 되돌리는 힘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락이 하루짜리 차익 실현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보유자는 일부 줄이는 게 맞고요. 신규는 절대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32만원대 중반은 오늘 시장이 공포를 확인한 자리입니다. 오늘 장 중에 거기까지 밀렸죠. 그런데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버텼다면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그 아래로는 바로 더 밀지 않겠다는 힘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월요일에 이 힘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초반에 흔들려도 32만원대 중반을 다시 깨지 않고 33만원대로 회복하면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털만큼 털었다. 아래에서는 다시 사려는 돈이 있다. 이러면 월요일 장 중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2만원대 중반이 다시 깨지면 사람들 심리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만 빠진 게 아니었네? 이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급도 월요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샀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했습니다. 이런 장은 겉으로 보면 아래에서 누군가 받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받으면 장중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다시 매물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개인만 계속 받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 구조라면 월요일에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느냐보다 누가 사느냐를 봐야 합니다. 개인이 계속 받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방어하는지, 선물 수급이 안정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뉴스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오래 태우는 건 수급입니다. 브로드컴발 충격도 월요일에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반도체 쇼크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최근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기대가 높으면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전망이 조금만 아쉬워도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게 오늘 하락을 만든 중요한 배경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안정되면 삼성전자도 반등할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주말 이후에도 계속 약하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쪽에서 매물이 이어지면 국내 반도체도 월요일 초반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안정과 외국인 매도 둔화가 같이 나와야 그 반등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외국인이 팔 때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한국 주식을 사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환율이 불안하면 수익률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계속 튀고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월요일 반등을 보려면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국 반도체주,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큰 재료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차세대 HBM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고객사 검증 기대도 있고요.
파운드리와 패키징 재평가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말로만 준비한다고 한 게 아니라 고객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광고만 하던 단계가 아니라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먹어보고 판단합니다.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과 월요일에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기대가 붙으면 먼저 오릅니다. 하지만 검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이야기가 흔들리거나 고객사 주문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재료가 사라져서라기보다 가격이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 소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32만원대 중반이 깨지면 그때는 가격 조정이 더 깊어지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처럼 메모리 사이클 하나로만 보면 오늘 하락도 월요일 반등 가능성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디램 가격, 낸드 가격, 반도체 업황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 이유는 메모리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전체 과정을 묶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큰 그림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살아있다는 것과 지금 바로 몰빵해도 된다는 건 다릅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버티고 주말 동안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월요일 초반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 삼성전자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33만원대를 지키고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으면요, 오늘 빠진 물량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월요일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이 진짜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반등은 올라온 뒤에 쉽게 다시 밀리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약한 반등은 초반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33만원 아래로 밀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오른다는 사실보다 오른 뒤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큰 폭 급반등보다는 변동성 큰 재확인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락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는 월요일 아침에 바로 편하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위아래로 한 번 더 흔들면서 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초반에 빨간불을 보여도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파란불로 시작해도 바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33만원대를 지키느냐입니다. 그 가격을 지키면서 34만원 쪽으로 다시 붙으면 반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33만원대가 무너지고 32만원대 중반이 다시 깨지면 그때는 조정 연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대장주가 흔들릴 때는요,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잠깐 숨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는데도 반도체 장비 쪽이 덜 무너지거나 월요일 반등 때 먼저 고개를 들면 시장은 아직 반도체 공급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HBM이든 고성능 메모리든 결국 많이 만드는 것보다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장비입니다. 장비주가 같이 버티면 시장은 삼성전자 단기 급락은 인정하지만 공급망 기대 자체는 아직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까지 같이 무너지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쉬는 장입니다. 소재와 부품 쪽도 같은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소재 하나, 부품 하나가 밀려도 전체 일정이 꼬이는 산업입니다. 특히 HBM처럼 공정이 복잡한 제품은 소재 품질과 부품 안정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밀렸는데 소재나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밑단 공급망까지 아직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도 밀리고 소재와 부품까지 같이 무너지면 오늘 하락을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차익 실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메모리와 연산칩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고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쪽이 버티면 AI 반도체 구조 변화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 쪽도 삼성전자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많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열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면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 냉각 쪽이 같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는데도 전력 인프라나 냉각 쪽이 덜 흔들렸다면 시장은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까지 다 같이 무너지면 월요일에는 AI 관련주 전반이 쉬어가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과 금융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갈 때는 거래대금이 커지고 코스피 재평가와 밸류업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져도 금융이나 증권이 버틴다면 시장분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형 축으로 이동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마감이 33만원대에서 끝난다면 보유자는 월요일에 이 가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33만원대가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코스피가 더 밀리지 않으면 겁먹고 다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하락은 금요일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33만원대가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분할 매도는 겁먹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기 위한 정리입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하루 흔들림에도 판단이 무너집니다. 보유자는 종목만 보지 말고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월요일에 바로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 보이는 것과 하락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갭을 띄우든 살짝 밀리든 중요한 건 첫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이 버티는지입니다. 신규는 33만원대를 회복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잡히고 외국인 매도가 약해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급락 다음 장에는 초반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놓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자가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관망자분들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음 돈의 방향을 보기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질 때 어떤 섹터가 덜 빠졌는지, 장비가 버텼는지, 소재와 부품이 버텼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버텼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이 버텼는지, 증권이나 금융으로 돈이 피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은 대장주가 흔들릴 때 돈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관망자는 이걸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못 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날 다음 돈의 길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흐름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3만원대를 지키고 출발하거나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오늘 하락은 금요일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보유자는 끌고 가고 신규는 분할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33만원대가 힘없이 깨지고 32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밀리면 그때는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일부 줄이고 신규는 기다리고 관망자는 다음 돈의 피난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은 마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락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33만원대를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날 때 힘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기준이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고 겁먹고 전부 던져도 안 되고요. 많이 빠졌다고 싸 보인다고 바로 몰빵해도 안 됩니다. 오늘 마감 이후에는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어디가 깨지면 일부 줄일지, 월요일 신규는 어느 자리에서 나눠 들어갈지,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건 누가 뭐 사라고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급락 이후에 겁먹고 던질지, 분할로 줄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볼지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돈의 흐름을 정리해둔 사람은 같은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정보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료 받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감이 33만원대라면 월요일에 그 가격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3만원대를
지키면 오늘 하락은 금요일 차익 실현과 과열 해소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2만 원대 중반이 다시 깨지면 그때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보유자는 겁먹고 다 던지지 말고 기준이 깨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신규는 싸 보인다고 덤비지 말고 월요일에 멈추는 걸 확인하고 나눠보시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